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돌연변이와 유전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141페이지를 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141페이지를 펴면 오늘의 주제, 사람의 유전병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돌연변이와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유전자가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가, 단일인자 유전이나 다인자 유전과 같은 여러 가지 유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고정된 상태로만 물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돌연변이는 기능이 증가하는 돌연변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돌연변이에 의해서 안정성이 깨어지고 생명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유전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문화에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요소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연변이로 유명한 영화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거미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거미들의 능력을 합친 초수퍼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날쌘 거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미가 탈출을 해서 살금살금 가더니 주인공의 몸에 붙어서 주인공을 콱 물어버려서 거미의 DNA가 주인공의 DNA와 재조합되는 장면이 나와요. 새로운 DNA를 얻으면서 이 주인공도 새로운 능력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물론 약간의 과학적 오류는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헐리우드에 스파이더맨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 영화가 있죠. 한강변에 가보시면 이러한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이 조형물은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를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인데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괴물이라는 영화도 이 미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유명한 사건을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데 미군의 어떤 군인이 나는 먼지가 너무 싫어 이러면서 이 먼지 묻은 약병, 위험한 독극물이 들어있는 약병을 모두 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가 아니 이걸 한강에다가 버린다고 이렇게 반발해보지만 이 미군이 그냥 버려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걸 버리게 돼요. 이 버린 결과 이 주인공이 놀라운 생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위험한 생물이 한강에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에요. 이 괴물이 주인공의 딸을 납치하면서 주인공이 고군분투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애를 그린 영화 괴물인데요. 이 영화는 놀랍게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픽션을 만든 것입니다. 2000년대에 미군이 실제로 미군에서 사용하던 많은 양의 독극물을 한강에다가 버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독극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생물 혹은 기존의 생물이 심각한 문제를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닌자고북이처럼 돌연변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다룬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 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돌연변이는 정말 이렇게 초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요. 오늘 과학 시간에는 바로 이 돌연변이의 원인과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은 바로 이 돌연변이란 무엇인가 이야기인데요. 돌연변이의 정의는 유전 정보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현상을 모두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생식세포에 만약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음 세대에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염색체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염색체의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바로 이 DNA라고 하는 물질에 적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학년 때 배우는 것처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들어있는 염기의 서열로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 염기의 서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유전 정보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복제가 될 때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실수가 누적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처럼 이 돌연변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원인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염색체에 보면 이런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떠한 DNA는 긴 날개를
형질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DNA는 짧거나 혹은 접혀지거나 구부러진 날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이렇게 유전 정보의 변화로 인해서 형질이 달라질 때 어떠한 타입은 야생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떠한 타입은 돌연변이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의 초파리들은 눈의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 일반적인 형질입니다. 근데 이 눈의 색을 결정하는 DNA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눈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의 일반적인 형질을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하고 이 야생형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어떤 다른 특징들을 결정할 때 이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돌연변이형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의 유형과 왜 그러한 유형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염색체에 우선 수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44개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2개의 성염색체를 가져서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극단적으로는 45개, 47개, 혹은 48개, 49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적은 혹은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염색체의 수돌연변이, 사람은 44개의 성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갖는데요. 45개 이하로 혹은 47개 이상으로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유전 정보의 변화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사망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에서 분리가 정확하게 일어나면 감수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에서 분리가 정확하게 일어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도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질 텐데 분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갖는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염색체의 수 돌연변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에 나타내는 아이인데요. 왼쪽에 이 존 랜던 다운 박사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연구해서 정례화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염색체 중에서도 21번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3개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된 이유는 뒤에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분은 해리 클라인펠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 클라인펠터라고 하는 분이 X 염색체가 여러 개 있는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X 염색체가 2개이고 Y 염색체가 하나인 이런 성염색체의 조합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헨리 터너라고 하는 분인데 이 터너라고 하는 분은 X 염색체 하나만을 갖는 여성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여성들은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운 증후군이나 혹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오히려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는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염색체를 하나 덜 가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염색체를 갖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감수분열이 일어난다면 정확한 수의 생식세포가, 염색체 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46개의 세포로부터 감수분열이 일어나면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분열과 2분열이 정확하게 일어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1분열에서 비정상적인 분리, 이것을 비분리라고 부릅니다. 2분열에서도 비정상적인 분리,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의 상동염색체는 위쪽으로 또 하나의 상동염색체는 아래쪽으로 분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한 쌍의 상동염색체가 위쪽으로 다 몰아가고 아래쪽으로는 오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방추사가 이쪽의 동원체와 이쪽의 동원체에 정확하게 결합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끌어당겨야겠지만 방추사의 결합이나 혹은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분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못해서 이 과정을 염색체 비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가는 곳에서는 정상적인보다 하나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지 못한 곳은 정상적인 것보다 하나 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표현을 핵상에다가 더하기 1을 쓰고 핵상에다가 빼기 1을 써서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이분열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위쪽에는 n 플러스 1 2개, 아래쪽은 n 마이너스 1 2개. 우리가 감수 이분열에서는 핵상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4개의 생식세포가 만약 정상적인 정자와 혹은 정상적인 다른 생식세포와 수정이 된다면 이와 같이 염색체가 하나 더 갖는 자손이 태어나거나 혹은 이와 같이 염색체를 하나 덜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사례는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해당될 것이고요. 아래와 같은 사례는 터너 증후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수 2분열도 마찬가지로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감수 1분열에서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근데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염색 분체가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 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죠. 근데 아래쪽에서는 분리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정상적인 핵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아래쪽에서는 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 혹은 하나 덜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식세포가 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수정을 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면 어떤 자손은 정상적인 자손이지만 어떤 자손은 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 자손 혹은 염색체를 하나 덜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위와 같은 사례가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래와 같은 사례가 터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나뉘어지지 못한 것이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나뉘어지지 못한 거예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모든 문제가 상류 쪽에서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모두 비정상적인, 핵상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밖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한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핵상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지지만 핵상이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진다. 이 포인트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내가 n 플러스 1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면 내가 23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 23종류의 염색체를 모두 한 쌍씩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3개를 갖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염색체를 3개 가질 수도 있고 21번 염색체를 3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은 중복해서 이 생식세포에 들어있다는 건데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원래는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쌍이 들어있는 비분리를 통해서 한 쌍이 들어있는데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중복돼 버립니다. 근데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중복돼 버려요.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염색체가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 각각의 염색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기원의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반대로 염색 분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은 중복된 두 염색체가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받은 것이 복제되어서 비분리되어서 2개 오거나 엄마로부터 온 것이 복제된 이후에 비분리되어서 나에게 2개 다 온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똑같은 2개를 중복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중에 여러분들 문항을 해결할 때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그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 대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아이는 고양이 울음과 같은 비슷한 이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릉그릉 하는 고양이 소리를 내는가 알아봤더니 하나의 염색체가 매우 짧아져 있는 모습을 관찰한 거죠. 5번 염색체의 한쪽 절편이 짧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염색체의 수가 아니라 염색체의 구조 자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 구조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결실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일부가 똑같이 카피가 되어서
중복되면서 염색체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똑같이 하나 더 붙는 현상을 우리가 중복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어느 부분이 떨어진 다음에 방향이 뒤집어져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역위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이 부분이 떨어져서 다른 염색체에 들러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 가서 들러붙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구조 돌연변이라고 한대요. 정리해보면 떨어지는 결실, 똑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형성되는 중복, 끊어진 다음에 뒤집어지는 역위, 끊어진 다음에 다른 곳에 들러붙는 전자, 각각의 명칭이 어떠한 현상을 가리키는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유전자 돌연변이, 이제는 염색체의 수나 구조는 아주 큰 범위의 변화예요. 하나의 염색체의 평균 1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의 염색체를 못 가진다. 그러면 1000개의 유전자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색체 돌연변이는 극단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사망하고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렇지 않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생존에 불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생존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하지만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유전자의 DNA의 염기서열 변화로 유전자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형질이 바뀌는 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알비노증과 같은 유전병들이 존재합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길쭉하게 초승달 모양처럼 남모양처럼 바뀌어서 이것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적혈구와 달리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모양으로 된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빈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 11번 염색체에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 운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고, 이 아미노산이 바뀜으로써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니까 단백질 간의 결합 능력이 변화되면서 적혈구의 전체적인 형태까지도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점구 하나가 확대되어서 생명 현상에, 심지어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변화가 생명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모양 적혈구 빈혈처럼 아주 극단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하얀 피부에 눈동자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특한 유전자, 돌연변이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나 지금 보면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피부가 검은데 그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하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가 새하얀 이유는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의 합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 이 색소를 합성하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고, 이 여러 개의 유전자 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알비노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았던 유전자, 그리고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병, 이것을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생명체의 특징을 설정하는 유전 정보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수, 구조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고요.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염색체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 염색체 하나당 1000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고 대부분은 태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태어난 아이도 심각한 문제로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이상인데요. 상염색체 이상
과 달리 성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클라인펠트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결실, 중복, 혹은 역위, 혹은 전자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거, 이것은 결실에 의한 거죠. 결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있고요. 전자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병이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혹은 알비노증과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아미노산이 바뀌고 단백질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생명현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 빈혈증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여러 분자가 붙어서 단단해진 남모양을 형성하는데요. 이 남모양을 형성하는 이유가 헤모글로빈이 서로 연결된, 원래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서로 연결되면서 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인 거죠. 자, 남모양 적혈구는 탄력을 잃어서 깨지기 쉽고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낭성섬유증이나 알비노증, 헌팅턴 무도병 등 모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돌연변이의 타입으로는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 염색체의 수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있고, 염색체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에는 결실, 역위, 중복, 전자 등이 있고, 유전자 돌연변이의 사례로는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유전 단원은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 단원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